자, 김동완 기자,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? 네, 오늘은 내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근데 이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회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세원전공이라고요. 세원전공. 네. 6월 법인가요? 내일 주총이면? 네, 6월 결산입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현대기아차에 아주 오랜 기간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미국에도 같이 공동 진출하고 네. 성화이텍이나 뭐 이런 업체들처럼 전통이 있는 특히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업력을 갖고 있고 네, 그러면 대구까지 가시나요? 좀 초청장에? 갈 생각인데 예. 네. 자, 얼마 전에도 이 세원전공의 편법 상속 의혹 이것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고 그 소액주주들하고 아주 갈등이 첨예하다는 얘기를 몇 번 소개해 주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번 주총의 쟁점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. 네. 제가 소송뿐 아니라 종목 낚시로도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네. 그때 그 이후로 많이 올랐죠. 그렇죠, 많이 올랐죠. 그때 8만 원 전후에 8만 원인데 지금 12만 원입니다. 50%. 근데 이게 워낙 거래가 없는 회사였어요. 답답하긴 하죠. 네, 일단 쟁점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무엇보다도 소액 주주들이 요구한 그 감사 교체 그리고 또 경영진이 내세운 감사위원회와의 대결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경영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소송이 여러 차례 빚어지면서 그 편법 상속 논란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액면 분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워낙 없으니까 주가가 못 오른다고 보고 액면 분할로 승부수를 띄웠는데 지금 기관들은 액면 분할뿐 아니라 그 감사 교체까지도 돼야 된다 이런 그 입장이어서 그 기관과 소액 주주들 그리고 경영진과의 표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일단 그 주주 대표 소송을 진행했던 그 서울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. 이 투자회사는 그 과거에 태광산업 편법 상속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, 그다음에 2009년에는 진성TC라는 회사를 상대로 그 사상 처음으로 그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실시해서 그 화해를 이끌어낸 그런 사례가 있는 그 회사고요. 이 회사가 그 주주 대표 소송은 그 1% 이상 지분이 있으면은 보유하고 있으면 제기할 수 있죠. 그 1% 이상 주주 자격으로 대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. 소송의 이유는 자산 헐값 매각. 그 대주주들이 세원전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헐값으로 그 자녀들이 보유하는 회사에 매각을 했다. 또 계열사, 자녀들이 보유하는 회사가 계열사인데 그 계열사에 부당으로 이익을 지원했다. 이 두 가지 이유인데요. 마치 현대기아차 할 때 글로비스 예를 보는 것처럼 약간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것도 있고. 네. 네, 경영진들이 일단 그 주총을 앞두고 액면 분할 카드를 꺼낸 건 이 회사가 보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루 10주, 19주 이렇게 거래되는 등 극심한 거래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시간 총액이 1,100억 원 지금 수준인데요. 지금 오늘도 빠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식수가 딱 100만 주예요. 그러니까 주가가 11만 원이면은 11만 원인데 1,100억 정도면은 굉장히 주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. 시가총액은 1,180억입니다. 네, 그러면 11만 8천. 네, 딱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. 높게 굉장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기관이 특히 그 가치주 투자, 가치 펀드로 잘 알려진 한국밸류자산운용이 일단 며칠 지난주에 공시를 했습니다. 공시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를 했는데요. 그 내용이 이 한국밸류는 지금 3.32%를 보유하고 있는데 세원전공 경영진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항목별로 반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재무제표 승인을 일단 반대하면서 회사 이익이 대주주 자녀들에게 부당 지원했다.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. 그리고 액면 불안에는 일단 찬성을 하면서도 대차대조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승인을 반대를 했고요. 그리고 또 대주주들이 내놓은 그 감사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리고 또 시가 배당률이 지금 배당을 500원 제한을 했는데요. 주가 11만 원인데 500원이면은 하나만 하죠. 0.004% 정도 되더라고요. 시가 배당률이.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, 사실. 그렇죠. 그리고 또 대주주 지분이 50%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반은 가져간다고 그나마 보고. 다 대주주가 가져가는 거고. 그러면 주당 500원 배당도 터무니없이 낮다 이렇게 보고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또 일단 반대를 했습니다. 참 얘기를 들어보면 편법 상속 의혹 이런 건 국세청이 좀 나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
대주주 자녀들이 소유한 계열사에게 부당한 그 지원을 해서 이익을, 그러니까 세원전공의 이익이 그쪽으로 넘어갔다. 이런 건 다 배임인데. 네, 네. 배임인데 이게 맞다면. 그렇죠. 이런 것들은 좀, 금융당국이라든가, 네. 이 사법당국에서 좀 나서야 된다.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배임 혐의를 두고 네. 수차례 그 소송이 제기가 됐었습니다. 이 회사. 근데 네. 워낙 대구 쪽에서 업력이 높고 뭐 명망이 좋은 회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원이 실패를 했고 네. 그러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던 그 검사 출신의 변호사 주주분이 계세요. 네. 그분이 이번에 그 서울인베스트 대표와 동시에 두 분이 그 감사 후보로 주주 제안에 의해서 감사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. 그래서 표결로서 이분들의 감사 선임 여부도 그 결정이 되게 됩니다. 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쟁점은 감사를 교체하자는 주주들의 제안, 그리고 또 감사위원회로 우리 대응하겠다 이런 그 경영진들의 그 의지가 그 격돌하는 걸 텐데요.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. 지금, 네. 어떻게 보면 경영진은 액면 분할로 주주들을 달래면서 감사위원회로 감사 후보는 저지하려는 그 의도로 보이는데, 일단 감사 선임은 감사위원회랑 또 안건이 틀립니다. 감사 선임은 그 대주주 지분이 3%로 제한이 되죠. 대주주 지분뿐 맞아요. 아니라 모든 의결권이 다 3% 제한이 포함해서. 되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41.6%를 보유한 대주주가 3%까지밖에 행사를 못하니까 의결권을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3%까지만 해당되는 것들을 모아서 100으로 놓고 거기서 또 표결을 하게 되는데 이건 그 감사 교체는 그 특별 결의 안건이기 때문에 참석 참석 주주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3분의 2를 확보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를 놓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박빙의 지금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자, 그 와중에 잠깐만요, 김동환 기자. 네. 주식시장이 지금 코스피 지수 6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. 네.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면서 특히 증권사라든가 프로그램 매수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. 코스닥 지수는 3.6% 하고 있습니다. 자, 세원전공 주총. 그러면 이 결과가 좀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? 한 50초 남았다고 하는데. 글쎄요, 진짜 내일 주총장에서 기관들이 특히 헤지펀드도 이 소액 주주들의 편을 들어준 걸로 알고 있고, 그 피델리티라는 9% 넘는 주주도 글쎄요, 작년과 재작년에 매번 반대를 했었어요, 경영진 그거에. 그러면 올해 같은 때도 반대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 아마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. 내일 현장에 가서 가능하면 좀 주총이 이 시간에 끝나면 전화 연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가면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